네,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와 시장에 대한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5%, 1%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미선물 시장, 특히 나스닥 선물이 지금 4.4%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더 낙폭을 키우는 모습에 우리 시장 빠르게 하락 전환한 이후에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선물 시장에 그대로 연동되면서 불안한 움직임, 이 반등을 뒤로하고 다시 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하루의 변동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불안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펀더멘탈과 시장에서 나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대응책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과 비교해서 이만큼 정도,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큰 것을 내놔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다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한 달 전에 뭐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신천지 대구의 확산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가 패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패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아직도 이거는 멀었느냐, 아니면은 뭐 펀더멘탈하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이 패닉을 하는데 미국 뭐 펀드나 미국의 자금이 뭐 미국에만 투자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 쪽에는 한국의 비중이 뭐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옛날 데이터로 보면 뭐 25% 정도 되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셀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다만 그 불안에 따른 패닉셀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뭐 네. 아까 저도 이제 바깥에서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무슨 뭐 코리아를 엑시트하는 것이냐, 셀 코리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제가 네. 봤을 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네. 시장이 사실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 경기의 침체가 금융 위험으로 이제 전이되기 전에 대부자,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부자는 미국의 연준이고요. 오늘 그런 발표가 있었죠. 연준이 이제 CP를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뭐 87년에 블랙 먼데이, 98년에 러시아 모러토리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막대한 이런 사태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있으면 당연히 단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주식이 어떤 식으로 또 바닥을 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구조조정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쉽게 이야기하면 부채가 많았던 회사가 망하는 경우입니다. 금융 부분의 침체가 실물 경기에 침체로 연결되고 제 가족이나 제 주변에 아꼈던 사람들도 사업이 다 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경우죠. 네. 이런 경우가 97년도 외환 위기, 뭐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는 구조조정 당시는 고통스러워도 한계 기업이 퇴출이 되고 중장기 강세장이 시연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일단 우리가 겪으면 안 되는 경우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경우에 있어서도 안타깝게도 과거를 보면 이번은 경우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과거를 보면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자들이요?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자, 지금 바닥에 대해서도 속단을 할 수 없는 시장 안에서 지금 미선물 시장인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지금 간밤만 하더라도 호재 뉴스가 쏟아졌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통과가 됐고 미국도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고 CP 지금 기업어음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의 의구심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거는 일단은 미국에서 CP, 소위 말해서 기업어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 중에서도 비우량 채권을 네.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뜯어봐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 회사 참여율과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네. 그러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렇게 깊숙이 파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연준의 대응 방안은 기업 어음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나올 것은 다 나왔지만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연준의 CFF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 종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로 하여금 한 2주 있다가 기업 어음을 발행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를 했지만 기대 부응을 어느 정도 했지만 부족하다는 건데 이걸 발행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유통 시장에서도 직접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매입을 하려면 이것은 의회의 비준 절차가 있어야 승인이 됩니다. 있어야 예, 하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카드는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발행 쪽에서만 그렇죠. 네. 발행 쪽에서만 지금 하겠다는 네.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성인 한 명당 뭐 1,000불 정도 지급한다는 이 헬리콥터 머니 네. 이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소비 진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더 파격적인 항상 우리는 배고픕니다. 네. 예, we are still hungry. 시장이 예. 마치 때를 쓰듯이 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내놔라 네.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카드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있다라고 네. 여지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미 정규 시장은 올랐는데 선물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규 시장보다 선물 시장에 같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낙폭이 너무 커서 회복에 있어서 V자 반등이 쉽지 않지 않나라는 우려가 큰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한숨이 코로나 나오죠. 사태가 이 경기 침체가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 크게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거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기업들의 현금 흐름상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부채가 많은 회사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공급망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장이 문을 닫는다. 물론 지금 공장이 문을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망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컨섬션 체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핸드폰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집에 꽁꽁 숨어가지고 집을 안 나가면 핸드폰을 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항공업체들은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뭐 적극적인 지원을 발표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네. 얘기하는 건데 이 완벽히 틀리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지금 그 하이힐드 펀드의 그 회사채의 스프레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그 위로 솟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나와서 우리가 돈 좀 꿀게요. 그랬더니 옛날에 5%에 꽂았는데 지금 그렇게 꽂주지 못하겠어. 10% 내놔 하면서 그게 이제 차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행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에서 CP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유통시장에서도 자꾸만 연준이 매입함으로써 저 그래프를 꺾어놔야 됩니다. 스프레드가 맞아 완화가 그렇습니다. 돼야 된다는 완화가 거죠. 돼야 네. 되는데 근데 2008년에는 당시에 이제 금융 위기 때는 은행이 뭐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한 3%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미국의 은행은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10% 정도 유동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준 비율도 0%로 내렸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주택 모기지 관련 상품이 디폴트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게 GDP의 6%였기 때문에 2008년도에 아주 큰 문제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뭐 하이힐드 채권을 다 따져봤자 GDP의 뭐 0. 뭐 많아봤자 5%. 그러니까 이게 다 망한다고 그래도 금융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왜 한국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팝니까? 보니까 한 15조 정도 판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제가 뭐 그걸 맨날 계산하지 않지만 저도 뭐 그 정도 팔았겠다. 네. 이것은 사실은 펀드멘탈한 이유도 조금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말씀드리면 패니킹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 달 전에 대구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패닉을 했듯이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공포심에 일단 신흥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에서 일단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고 가자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좋지 않습니까? 팔 때 쉽게 팔 수 있고 삼성전자도 뭐 5천억, 뭐 1,000억, 2천억씩 쉽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ATM기라고 그렇습니다.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쉽게도 살 수 있는 회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언제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지가 가늠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이 없는 것 같아요. 시그널이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거지만 제가 이제 양심을 가지고 네. 말씀드리면 만약에 한 달 후에 주가가 회복을 하고 2달 뒤에 우리가 산 종목이 완전히 회복을 하면 네. 저 마음속으로 쾌재를 외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그 모델을 한번 보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어떻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향후 예측 모델을 한번 보여주시면 앞으로 한 10일이나 15일 정도면 유럽의 최악의 상황도 지나갈 것이고요. 네. 미국의 최악의 상황도 아마도 지나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중국은 지금 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종결됐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닌 정도고요. 한국은 지금 종결이 되고 있는 물론 가끔씩 이 중간 규모의 집단적인 감염이 있죠. 오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EU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조금 더 중간에 네. 있지만 그래서 다른 한 표를 보여주시면 저기서부터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가면 네. 최정점에 다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렇게 됐는데요. 미국은 앞으로 10일 동안은 급증세를 이룰 겁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제가 동그라미를 미국에 쳐놨는데요. 미국은 저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을 오른쪽에 맨 위에 검정색 박스를 보시면 중국은 이미 그래프가 꺾어져 있고요. 한국도 지금 아마도 한 5일에서 10일 정도면 그래프가 꺾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은 지금 중간 상태입니다. 저 중간 상태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지금 대구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공포가 지금 극대화되어 얼마나 있는 상황. 무섭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난 모르겠다 일단 팔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미국과 딱 유럽이 확산 국면이다 보니까 그 공포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미국이 무슨 코리아 셀 코리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민을 좀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한 달 뒤로 한번 돌아가 보면 쉽게 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전 국면에 가고 있긴 한데 오늘 또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긴 결국에는 했습니다. 예.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과 유럽 쪽에서 다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잠잠해지고 있긴 한데 미국과 유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니 계속 우리도 패닉 상태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영향은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한번 어떤 일을 경험해 보고 그 일이 다시 닥치면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저런 식으로 끝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지금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을 처음 출전했을 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3대0, 4대0으로 진 네. 것이지 지금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지금 첫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좀 영향은 있겠죠. 영향은 네. 있지만 지금 그 영향을 또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지나가고 사실은 이제 공급망의 문제, 그 다음에 소비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뭐 방송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시던데 오늘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들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은 소비망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기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상품들은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 중국은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네. 밖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IT는 그럼 어떻습니까? 반대로 중국에서 공장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지금 핸드폰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거를 소비해야 되는 유럽과 미국이 그렇죠. 다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IT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기차가 팔려야 되는데 유럽 시장이 또 큰 영향을 나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전기차를 살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요. 서서히 단계별로 그런 그 섹터들의 네. 움직임이 차근차근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나스닥 선물의 급락과 더불어서 시장이 급격하게 또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1.2%로 하락 전환을 하고 지금 중국 증시도 약보합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주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 전환을 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도 그래도 히든마켓 종목 좀 진단을 해볼까요? 점검과 더불어서.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관련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물론 뭐죠 아모레 패시픽이 지금 몇 %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아까는- 지금도 상승폭을 많이 줄여냈죠. 그렇죠. 네. 아까는 12%까지 올라가던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6% 상승에 예. 좀 그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레 패시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관련주를 조금 보는 게 지금은 유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 또는 일처리가 미숙해서 이제 이런 생기는 것들은 조금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오늘은 레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종목 얘기는 네. 해볼까요? 그러면은 중국 소비 수혜주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제가 원고를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리면 네. 중국 소비 수혜주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닫혔다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치과도 그동안 닫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치과도 갈 건데 사실은 이 회사는 투명 교정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치와 교정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만드는 스트라우만 스위스 회사입니다. 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에서 상당히 크게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벌써 준비를 크게 했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중국에 있는 많은 그렇죠. 치과가 닫고 치과에 갈 일이 없었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중국 소비주로서 뭐 아모레 패시픽, LG 생활건강과 같이 우리가 꼭 이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성장성이 크고 안정성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경기에 사실은 상관없이 네. 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한번 꼭 여러분들이 레이라는 회사는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 치료 솔루션이 마진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치료 솔루션 마진이 높은 사업이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영업이익의 증가도 우리가 하반기에는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오늘 또 히든마켓 리포트 그 전에도 이제 관심주로 이야기를 했던 네. 레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과 함께 또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지켜보자 좀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장이 계속 좀 낙폭을 키우면서 부침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빨리 코로나19와 또 신용에 대한 이런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3부에서도 시장에 대한 진단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마켓 리포트 지금까지 도움 말씀 류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